김말순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뜨는 것이 40년 습관이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프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나 말순이네 국밥집으로 향한다. 또 왔구나 말순아. 낡은 간판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40년 전 20살 도윤이를 임신한 채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이 작은 국밥집.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지났지만 이 자리만은 변함없다. 미나리를 다듬고 선지를 손질하고 뼈를 우려낸다. 굽은 허리와 거친 손이지만 이 모든 것이 아들 도윤과 딸 지혜를 대학 보내고 결혼시킨 자랑스러운 증거다. 특히 도윤이는 서울 대기업에 다니고 지혜는 부산에서 약사로 성공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5년 전 도윤의 결혼식 날 새 며느리 유진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그때는 정말 기뻤다. 이런 예쁘고 교양 있는 며느리를 얻다니. 새벽 6시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사장님, 오늘도 국물이 끝내주네. 40년 내공이 어디 가겠어. 단골들의 칭찬에 말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이게 바로 자신의 자랑이자 보람이다. 5월 8일 어버이날이다.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에서 아들 내외를 기다렸다. 어머니, 도윤이 아내 유진과 함께 나타났다. 유진은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우아했다. 서울 강남 출신의 대학교 교수인 유진을 처음 만났을 때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머니, 어버이날이니까 오늘은 푹 쉬세요. 그래, 고맙다. 밥은 먹고 왔지? 네, 먹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유진이 정중히 건넨 것은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이었다. 깔끔하게 포장된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 어머니, 이걸로 편하신 거 드세요. 말순은 기름진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받았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고맙다, 진아. 이런 것까지. 너희가 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당연한 거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유진의 미소는 진심처럼 보였다. 말순은 가슴이 뿌듯했다. 역시 내 며느리 마음씨가 고운 아이구나. 도윤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유진이가 어버이날 선물 준비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정성스럽더라고요. 그래? 고맙네, 정말. 이날 저녁 말순은 온누리 상품권을 서랍에 정성스럽게 넣어두었다. 1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며느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소중했다. 사흘 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다. 단골 손님 박옥순이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말순아, 내 며느리 정말 효자네. 그래? 뭔 일이야? 친정어머니한테 일본 온천 여행 보내드렸다며? 3박 4일짜리로. 우리 동네 여행사에서 예약하는 거 봤어. 젓가락을 들던 말순의 손이 멈췄다. 온천 여행? 3박 4일? 그래? 응, 100만 원은 좋게 들 거야. 아니, 요즘 물가로는 150만 원도 넘을걸? 부럽다, 부러워. 난 우리 며느리한테 카네이션 한 송이도 못 받는데. 옥수는 부러운 듯 계속 말했지만 말순의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 일본 온천 여행 150만 원. 이 차이가 뭘까? 15배의 차이. 말순아, 괜찮아? 얼굴이 하얗네. 아, 응. 괜찮아. 말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날 밤 말순은 서랍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꺼내보았다. 갑자기 이 종이 조각이 너무나 가벼워 보였다. 4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자신에게 10만 원. 유진의 친정어머니에게는 150만 원. 나는 뭘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또 다른 소식을 들었다. 사장님, 며느리분이 참 잘 사시네요.
지난주에 친정 식구들하고 한정식집 가족 모임 했다던데 20만 원짜리 코스로 했대요. 슈퍼 사장 김 씨의 말에 말수는 또 한 번 멈칫했다. 20만 원짜리 한정식이라니. 그래서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우리 딸이 효녀다 그러시더라고요. 말수는 아무 말 없이 라면을 계산하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지난달 도윤 가족이 왔을 때가 떠올랐다. 어머니,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드세요. 저희는 약속이 있어서. 그때도 서운했다. 일부러 맛있는 걸 해놨는데 얼른 가버리더라. 그리고 추석 때 유진의 친정에는 3일 연속 갔으면서 자신에게는 당일치기로 잠깐만 들렀다가 갔다. 친정이 멀어서요. 어머니는 가까우니까 언제든 올 수 있잖아요. 그때 유진이 한 말이 가슴에 박혔다. 가깝다고 해서 마음도 가까운 건 아닌데.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쌓이더니 이제는 억울한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다. 일주일 후 부산에서 딸 지혜가 찾아왔다. 지혜 36세는 말순과 똑 닮아서 성격도 털털하고 정이 많았다. 엄마, 왜 이렇게 초췌해 보여?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엄마 얼굴 보면 다 알아. 무슨 일이야? 지혜는 엄마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결국 말수는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래서 속상한 거야? 이해해. 나였어도 서운했을 거야. 그치?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지? 당연하지. 어머니날 선물로 10만 원이면 솔직히 너무한 것 같아. 형수가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 지혜는 화가 났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 형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엄마, 한번 제대로 얘기해봐. 오빠한테라도. 아니야. 그럼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어. 도윤이가 중간에서 힘들어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계속 참고 살 거야? 말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다음 날부터 말수는 뭔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갔다. 목적이 있었다. 금은방. 사장님, 순금 목걸이 좀 보여주세요. 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어머님, 500만 원이면 꽤 무거운 거예요. 누구 드릴 건데요? 딸 줄 거예요. 말수는 차근차근 목걸이들을 살펴봤다. 40년간 모은 돈 중에서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오늘만큼은 아끼고 싶지 않았다.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다음날 백화점에 갔다. 유진에게 줄 선물을 사러. 지갑 하나 보여주세요. 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5만 원이면. 이런 게 있는데요. 괜찮은 브랜드예요. 검은색 가죽 지갑. 깔끔하고 실용적이지만 500만 원 목걸이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됐어요. 포장해 주세요. 5월 28일 유진의 35번째 생일이었다. 말수는 평소와 달리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다. 유진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미역국까지. 어머니, 번거롭게 뭘 이렇게 많이. 유진이 도윤과 함께 도착했다. 우연히 지혜도 부산에서 올라와 있었다. 생일인데 당연하지. 자, 다들 앉아. 식사를 마친 후 말수는 조용히 2개의 포장된 선물을 식탁에 놓았다. 하나는 작은 상자, 하나는 제법 큰 보석함이었다.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졌다. 진아, 생일 축하해. 이건 내 거야. 작은 상자를 받은 유진은 당황했다. 어머니가 선물을 직접 준비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포장을 뜯어보니 검은색 지갑이 나왔다. 깔끔하고 예쁘긴 했지만 뭔가 심상치 않았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당황이 배어 있었다. 지혜야, 이건 내 거고. 딸이 받은 보석함을 열자
번쩍이는 순금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식탁 위에 전등빛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였다. 엄마, 이게 뭐예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지혜가 놀라며 물었다. 500만 원짜리 목걸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도윤도 완전히 당황했다. 5만 원짜리 지갑과 500만 원짜리 목걸이. 이 차이가 뭘까? 어머니, 이건 너무 비싸잖아요. 지혜한테만 이런 걸.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말수는 태연했다. 뭐가 비싸? 나는 그냥 공평하게 한 거야. 공평하게? 식당에는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손 안의 지갑을 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지혜는 불편해하며 목걸이 상자를 닫았다. 공평하게 하셨다니. 무슨 뜻이세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말수는 찬찬히 유진을 바라봤다. 40년간 국밥을 끓이며 터득한 삶의 지혜가 그 눈빛에 담겨 있었다. 진아, 어버이날에 고마웠어.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 말순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그런데 내 친정어머니는 일본 온천 여행을 받으셨더라. 150만 원짜리.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지혜 언니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예단 준비 도와드리려고 해요. 말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런 며느리를 두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진아, 너 정말. 어머니, 저도 이제 알아요. 가족이 뭔지.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도윤이 퇴근길에 들렀다. 어머니, 유진아, 오늘도 고생했어. 오빠, 어머니가 새로운 메뉴 개발하셨어. 해물 순두부찌개. 오, 정말?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가족 셋이 함께 앉아 저녁을 먹는 모습은 평범하지만 소중했다. 어머니, 내년에는 국밥집 좀 더 크게 해보시는 거 어때요? 도윤이 제안했다. 크게? 왜? 요즘 전통 음식이 인기잖아요. 어머니 국밥 마시면 충분히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고. 유진도 동의했다. 말수는 생각해봤다. 75세의 새로운 도전이라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특히 이런 가족들과 함께라면. 그럼 생각해볼게. 3년 후. 3년이 지나 말순이네 국밥집은 동네 맛집으로 유명해졌다. 예전보다 2배 큰 가게에서 말순, 유진,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1명이 함께 일한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점심시간 유진이 주문을 받고 말순이 국밥을 끓인다. 어머니, 갈비탕 2그릇, 순대국 3그릇이요. 알았어. 척척 맞아떨어지는 호흡이 인상적이다. 사장님, 며느리분이랑 정말 잘 맞으시네요. 단골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럼요, 우리 며느리 최고예요. 말순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오후 4시 손님이 뜸해지자 두 사람은 잠깐 쉬었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아니야, 괜찮아. 너랑 같이 하니까 재미있어. 저도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지금은 여기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유진이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 교수 생활보다? 네, 정말요. 여기서 어머니와 함께 일하면서 제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말수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진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졌어. 저야말로요, 어머니. 그때 그 선물. 아니, 깨우침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웃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도윤과 함께 5살 된 손자 민준이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엄마, 어머, 우리 민준이. 말순이 손자를 안아 올렸다. 할머니, 오늘도 국밥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민준이 좋아하는 만두국도 있어. 와, 좋아요.
가족 넷이 함께 앉아 저녁을 먹는 모습을 보며 말수는 생각했다. 그때 그 조용한 복수가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줄 누가 알았을까? 5만원짜리 지갑과 500만원짜리 목걸이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끝났다. 사랑은 일방적일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아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다. 말순이 깨달은 이 진리를 이제 유진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다. 현재 할머니, 이 이야기 정말이에요? 10살이 된 민준이가 국밥을 먹으며 물었다. 할머니가 들려준 5만원 지갑과 500만원 목걸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였다. 정말이지.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그럼 엄마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민준이 엄마 유진을 보며 물었다. 나쁜 건 아니었어. 그냥 몰랐던 거야. 할머니 마음을. 유진이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지금은 할머니 더 좋아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정말? 정말. 민준이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많이 사랑해요. 500만원보다 더. 말순의 얼굴에 활짝 웃음이 번졌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네, 1000만원 아니 1억 원만큼 사랑해요.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진짜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하지만 때로는 그 돈의 차이로 마음을 알 수도 있다. 말순이 그날 준 선물은 돈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진짜 가족을 만들어 주었다. 감사합니다.